조국 사태 없었으면 대통령은 윤석열이 아니라 바로 땡땡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이다. 네, 앞에 사람이 있어가지고 연거퍼서 안 썼죠. 예, 만약에 조국 사태가 없었으면 우리는 지금 현재 대통령 당선인의 조국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들어야 할 그럴 그 상황이었을 것이다. 예,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말 팔자에도 없는, 뭐 팔자에는 있을 수도 있었겠죠. 정말 본인조차 꿈에도 꾸지 못하는 대통령이 당선이 된 것은 그렇습니다. 그 시발점이 바로 조국 사태입니다. 조국 사태. 네, 조국 사태로 당시 중앙지검장에 의해서 검찰총장으로 검찰의 수장이 된 윤석열 총장이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죠. 그런 상황에서 이른바 왼쪽 찌개 있는 사람들은 야, 그렇게 탈탈 털으면은 안 걸릴 사람이 누가 있느냐? 조국, 그 다음에 부인인 정경심, 그 다음에 딸인 조민, 그런 식의 그냥 뭐 모든 별건 수사 탈탈 털으면은 대한민국에 안 걸릴 사람이 없다. 모든 사람이 다 걸린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반발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검찰총장 윤석열과 지금 현 정부의 실세들이 완전히 대립각을 세운 상태죠. 그리고 야, 쟤 윤석열 저 도저히 안 되겠다. 쟤 놔두면은 우리까지 다 덤터기 쓰겠다라고 이제 법무부 장관이라든가 이걸 총동원해서 윤석열 총장을 제거 작전에 나서지 않습니까? 네, 그러고 민정수석을 했던 조국은 바로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이 되고, 예, 청문회도 통과가 되고 하는 과정에서 일대 피바람이 벌어지는 것이죠.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 조국이 만약에 지금 언론에서 지적되는 이것만으로도 내가 법무부 장관 수행하기는 적절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더 이상 부담 주고 싶지도 않습니다. 네, 국민들께 죄송합니다. 저는 법무부 장관직을 사퇴를 하겠습니다. 라고 초기에 이 몸 던져서 전체 문재인 정권을 살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로 만약에 사퇴를 했다고 가정을 하면은 어떻습니까? 조국은 법무부 장관이라는, 뭐 법무부 장관을 한 달을 하던 1년을 하던 전 법무부 장관이라는 뭐 그런 이력서에 한 줄, 또 족보에 한 줄 들어가는 거는 똑같습니다. 1년을 하든 2년을 하든 뭐 단 일주일 하든. 네, 그런데 만약에 그런 식의 모양새를 취하고 문재인 대통령, 문정권에 조금이라도 부담을 드리지 않겠다. 내가 법무부 장관 수행을 더 이상 못하겠다라고 딱 백기투항을 하면은 조국의 정치적인 무게는 훨씬 높아집니다. 훨씬. 야, 이거 물러날 때도 아는 그런 지도자였네. 야, 저 조국이가 아주 이렇게 멋만 내는 아주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항상 쓰다듬죠. 네, 사실은 뭐 조국 전 장관은 저하고 대학을 같은 그 시대에 캠퍼스를 생활했기 때문에 제가 좀 아는 편이죠. 네, 아주 뭐 대학 때도 머리가 이렇게 쫙 이렇게 항상 머리에 신경을 쓰는 네 그런 그쪽이 법대, 제가 다니던 과가 경영학과, 그러니까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바로 옆에. 네. 7동, 8동, 9동, 그러니까 뭐 잘 알 수밖에 없죠. 예. 그런 상황에서, 야, 이거 뭐, 뭔만 부리는 그런 게 아니라 저 정도 판단력이 있네. 일대, 우리가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진다. 요즘 젊은이들이 쓰는 낄끼 빠빠라고 하는 이 지도자의 기본적인 덕목도 갖추고 있네라고 하면요. 법무부 장관은 잠시 내려오지만 정치적인 무게는 굉장히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내 후임으로는 조국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상당히 심정적 뿐만이 아니라 민정수석을 발탁할 때도 당신은 힘들더라도 정치를 계속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른바 스펙 관리를 해주는 차원에서 민정수석에서 법무부 장관까지 시킨 겁니다. 네, 이거는 그쪽 진영에서도 상당히 동의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예, 청와대 민정수석, 서울법대 수석이라는 서울법대 교수라는 기본적인 화려한 스펙에다가 네, 청와대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스펙으로는 누구한테 꿀릴 이력이 아닌 것이죠. 바로 대통령을 만들어주기 위한 하나의 차근차근한 수순이었다는 것입니다.
네, 어느 정도 이거는 뭐 내부에서 그쪽 진영에서도 맞다. 문재인 대통령의 마음속에는 조국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그런 증언들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예, 만약에 깨끗하게 물러났으면은 네, 우리는 지금 조국 대통령 당선이란 이름을 매일매일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것이죠. 네. 뭐, 많은, 저 사진을 다시 한번 볼까요? 아는 얼굴들이 딱 있습니다. 조국 어떻습니까? 지금, 이 사진만 갖고는 정무수석에 임명하는 건지 법무부 장관 내정할 때, 이거 둘 중에 하나겠죠? 왼쪽에, 네,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였다가 일약, 청와대 경제수석 정책실장으로 간 김상조. 예, 그 뒤에가, 글쎄요, 경제수석이었는데, 많은 구설수에 올랐죠. 이렇게 입을 당 제일 왼쪽에 그 뒷좌석에 네, 이름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구설수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경호처장이죠. 네, 이른바 조국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윤석열이라고 하는 정치권의 초짜 전혀 정치를 본인 스스로도 정치 한번 해볼까라고 꿈에도 생각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여러분 또 실질적으로 경선 과정에서 여러분들 국민들이 불러서 내가 나왔다. 저는 국민이 부른 대통령 후보다. 그래서 저는 여의도 정치권에 아무 빚이 없다. 누구 특정 세력들이 자기를 도와주고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국민 여러분이 저를 불러냈고 뒤를 봐줬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 아니냐. 그래서 정치적인 빚이 없기 때문에 저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할 거는 반드시 하겠다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조국 사태, 조국이 방아쇠를 당기고 결과적으로는 아주 글쎄요, 뭐 패가망신이란 말은 글쎄요, 본인 피해자가 있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예, 그런 말은 제가 쓰고 싶지는 않고요. 아무튼 그 집안이 거의 최악의 상태까지 됐죠. 부인 정경심, 네, 동양대 교수는 지금 교도소에 있는 몸이고요. 얼마나 딸이 귀엽겠습니까? 애지중지하던 그 딸은 이른바 부산대 의전원이 입학 취소가 되면 당연히 졸업도 원천무효가 되는 것이고, 그거를 자격 역전으로 따는 의사 면허증, 이게 지금 의사 면허증이 취소가 될 그 상황은 지금 다시 법정으로 소송을 하겠다라고 지금 조민이 얘기한 거 아닙니까? 예, 이거는 좀 이따가 다시 제가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전원 입학 취소면은 당연히 졸업도 취소고, 그거는 의사 면허 취득의 결격사유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의사 면허 자체가 취소가 된다. 그러니까 조국 부부에게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자기 그렇죠, 부인 그렇죠, 딸 의사 면허 자체가 이제 취소될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아무리 소송한다 하고 해도 뒤집힐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예, 이거는 제가 잘 아는 대한민국에서 아주 지금 잘 나가는 변호사 두 분한테 얘기를 하니까, 이건 아무리 조국 조민 부녀가 소송을 한다 하더라도 그 입학 취소 자체가 갖는 원천적인 힘이 있기 때문에 그 뒤에 졸업 취소, 의사 면허 취득 취소 이런 건 자동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법원에서 달리 판단을 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네, 조국 사태가 이렇게 트리거 방아쇠를 당겼다면 그 뒤에 또 다른 그 주연은 누가 됩니까? 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될 수밖에 없죠. 예, 추미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법무부 장관인 박범계는 추미애만큼 안 되지만 하여튼 조연 역할을 많이 했죠. 청와대에서도 막 그냥 함부로 얘기를 하니까 그때 윤석열 총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아니 장관님 지금까지 저한테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왜 이렇게 막 하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박범계가 막 그냥 그 장관으로서 총장을 막 몰아붙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않지 않았습니까? 죠? 정확히 얘기하면. 네. 여러분 청문회 아마 그 장면을 기억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그때 박범계가 막 밀어붙이고 바로 추미애는 말할 것도 없죠. 불과 한 5개월 동안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얼마나 수사지휘권도 그렇고 또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또 법무부에서 주도를 해서 냈고, 그게 다 행정법원 이런 데서 기각 처리를 하는 바람에 윤석열 당시 총장이 문정권과도 맞짱을 뜰 수 있는 리더십을 가졌다라고 해서 정치적으로
국민의 힘에서 저런 사람을 영입을 해야 된다. 실제로 저 때부터 여론조사가 윤석열이 1등이야? 이 야권에서 1등이야? 뭐 이런 식으로 나와서 주목을 받은 거 아닙니까? 바로 추미애가 윤석열을 대권주자로 키운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뒤에 박범계는 이제 조연 역할을 했고요. 네. 예, 이 각본과 드라마 같은 시작부터는 조국이 연출을 한 것이고요. 그 뒤에 주연은 추미애가 된 것이죠. 추미애가 주춤하는 사이에 대역을 아무리 대역을 해도 주연급은 못 되는 이 커리커처. 네, 박범계는 조연. 예, 이런 식으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에 얼개가 쫙 그려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네, 윤석열 대권 후보 1위 등극 그냥 사퇴하고 정치하라. 네, 저게 바로 2020년 11월이네요. 그러니까 2021년 6월 말에 윤석열이 대선에 도전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바로 지금 저 5-6개월 동안에 추미애가 아주 지극정성으로 대권 후보급으로 키운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1등 공신인 것이죠. 예, 윤석열은 아마 추미애한테 속으로 상당히 고마워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그 당시에 싸울 때는 참 얼굴도 보고 싶지 않은 여자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결과적으로 추미애가 나를 결정적으로 도운 엑스맨이구나. 더 정확한 엑스우먼이겠죠. 예, 엑스우먼 역할을 톡톡히 한 거구나라고 아마 마음속으로는 고마워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조국 사태가 없었으면은 네, 바로 대통령은 조국 당선인이라는 칭호가 지금 따라갔을 것이다. 네, 어제 화제가 됐던 바로 조민 얘기를 조금 더 보완을 해드리겠습니다. 의전원 부산대 입학 취소가 결정이 됐죠. 네, 그 관련 뉴스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의전원 취소에 법원으로 달려갔다. 누가? 조민, 딸이 조민. 네, 바로 저겁니다. 경력 표창장 허위에도 합격에 영향을 준 건 미미하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법원의 판단에 맡기겠다. 즉 소송을 하겠다. 그렇지만 지금 법조계에서는 제가 말씀드렸죠. 승소, 이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매우 그러니까 의사면허 취소는 거의 기정사실화처럼 될 수밖에 없다. 네, 바로 엊그제 부산대가 조민의 의전원 의학전문대학원이죠.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조 씨가 지원 과정에서 허위 서류를 제출했다고 못을 박았다. 조 씨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재판 등에서 조 씨가 제출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봉사활동 경력 등이 위조 또는 허위로 결론 났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그런데요, 여기서 조 씨, 조국이나 조민은 이제 이렇게 소송을 하겠다. 맞다. 그거는 뭐 표창장 이런 거는 법원에서 판결 나듯이 그거는 허위가 맞다. 그런데 만약에 허위일지라도 합격에 미친 영향은 매우 미미했다. 그러니까 의사 면허까지 취소한 거는 이거는 결단코 막아야 된다. 이것만은 양보 못한다 하는 뜻입니다. 서류 자체가 허위인 것은 수용을 하겠으나 만약에 허위일지라도 합격에 미친 영향은 미미했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네, 조국 얘기입니다. 당락에 전혀 영향이 없는 경력, 기재를 근거로 입학 허가를 취소한 것은 내 딸 조민에게 너무 가혹한 처분이라고 강조했다. 예, 글쎄요. 역시 팔은 안으로 굽는가요? 예, 그게 표창장 위조라든가 다른 부실 서류를 제출을 한 것은 인정을 하지만 그게 부산대학 의전원의 입학을 그렇게 좌우하지는 않았다. 당락에 영향을 안 미쳤다. 다른 걸로도 충분히 입학이 가능했다라고 판단을 하는 그 자체가 정말 참 글쎄요.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고 하죠. 근자감이라고 하죠. 근자감. 네, 근거 없는 자신감을 저렇게 아주 뿜뿜 내뿜는군요. 그 표창장 없어도 얘는 충분하게 부산대를 입학을 하는데 왜 입학을 취소를 하느냐.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이제 소송을 예고를 했던 것입니다. 근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재판에서 법원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그러니까 조민의 의전은 입학 취소는 졸업 취소로 연결이 되고
졸업 취소면 의사고시, 즉 의사 면허 취득에 결정적인 장애가 되기 때문에 의사 면허도 취소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예, 김대선님이 시청자님 아시아투데이 10만 전 갑시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4시간 아투 실방 접합니다. 예, 저를 위해서 또 저렇게 예, 제가 이제 목이 조금 지금 예, 성치 못하니까 저를 위해서 이렇게 10만 캠페인을 지금 앞장서 주시는 김대선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어쩐지 이래서 정치는 쇼다 이 말이 생각납니다. 염주맘님, 표창장과 봉사활동으로 의존은 갖지 않느냐 리누님, 합격할 수 있는 걸 왜 위조를 하겠어요? 말씀이다. 저게 정확한 말씀이죠. 야, 너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왜 위조를 하냐? 그런 얘기를 지금 저렇게 아주 탁 무릎을 칠 만큼 한 문장에 포함을 해 주셨네요. 말도 안 되는 억지입니다. 합격할 수 있는 걸 왜 위조를 하겠어요? 홍리치빌님, 네, 맞는 말씀입니다. 저는 뭐 저 말에 아주 10분 예, 동의를 합니다. 네, 바로 제가 서두에 쭉 논평을 해드렸습니다만은 저와 이렇게 오늘 새벽에 또 각종 기사라든가 자료 이런 것을 쭉 연구를 하다 보니까 예, 심평 변호사 생각이 저와 아주 매우 흡사합니다. 뭐 여러분들 다 조국 사태가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에 1등 공신이다. 그 밑에 주역은 바로 추미애, 박범계다라고 하는 거는 뭐 제가 따로 논평을 안 해도 여러분들이 상당히 끄떡끄떡거리고 아마 여러분들도 많은 공감대가 있었을 건데요. 자, 심평 변호사가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린 그 내용을 한번 조금 보겠습니다. 장관 후보직 때 네가 물러났어야 된다. 그러면은 쭉 한번 보시죠. 밑에 내용을. 심평 변호사, 여러분 제가 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바로 5년 전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을 할 때는 그 캠프에서 아주 요직을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 문재인과 아주 각별한 사이였던 것이죠. 그러다가 문재인 정권의 5년 동안에 워낙 많은 실정에 참 아주 모든 걸 돌아선 거죠. 야, 이런 정권은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아주 불행한 일이다 라고 하면서 한 3년 전부터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의 칼날을 높이 치켜 세우는, 예, 지금 저분은 또 경주에서 생활을 하는 분이고 지금 경북대 아마 로스쿨 법학전문대학원 그 교수인데요. 예, 아주 시니컬한 그런 비판의 수위가 굉장히 높습니다. 한때는 문재인 정권과 그렇게 가깝던 사람이 지금은 누구보다도 아주 비판의 강도를 굉장히 날카롭게 하는데요. 네.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여름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던 조국의 후보직 사퇴를 내가 요구하는 글을 썼다. 조국은 말할 것도 없고 부인은 지금 영어의 몸이 되었으며 교도소에 있다는 얘기죠. 금쪽 같은 딸이 의전원 입학 취소에 날벼락을 맞았다. 지금 조 장관은 살아도 살지 않은 것이요, 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의 불 한가운데서 몸 전체가 타고 있는 셈이다. 만약에 조 장관이 법무부 장관 이것을 조기에 사퇴했다면은, 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더 이상 내가 버티는 거는 문재인 정권을 위해서 바람직한 거 아니다. 더 이상 부담을 주지 않게 해서 제가 아쉽지만 여기서 물러나겠다라고 했으면 윤석열 당선인은 성공한 검찰총장으로 마감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법조인으로서 끝까지 마감했을 가능성이 높다. 정치판에 아마 안 들어왔을 것이다. 이재명 전 경기지사는 막강한 조직력을 갖춘 강성 친문의 위세와 협박에 눌려 감히 대통령직 도전을 선언하지도 못했을 것으로 나는 본다. 네, 심평 변호사 얘기입니다. 네. 조국 사태에 문을 연 내가 하는 이런 말이 그에게도 조금도 위로가 되지는 못하고 오히려 기분 나쁜 조롱주의 말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을 인정을 한다. 어떤 면에서는 옳은 말이다. 조국 사태가 없었다면 윤석열 당선인은 없다는데 전적으로 동의를 한다. 그러나 김어준 얘기죠. 예, 김어준가 참고로 얘기하면은 엊그저께 방송에서 윤석열의 대권은 조민과 정경심 모녀의 등짝을 밟고 출발했다라고 이제 방송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예, 저는 직접 듣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네, 그러나 김어준처럼 비속한 표현을 쓰자면 김 씨는 조민과 정경심 모녀의 등짝을 밟은 대신에 그들의 등골을 빼먹었다. 김어준과 같은 지금, 네, 이런 그 문정권의
아주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은 조민과 정경심 모녀의 등장을 밟은 게 아니라 등골을 빼먹은 거다. 너희들 지금 뭐 호가 호의 하는 거 아니냐. 다 문재인 정권의 지금 덕을 보면서 그렇게 아주 유명인 행세를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물론 김씨만이 아니다. 김씨와 함께 호흡을 맞춰온 사람들을 다 포괄해서 하는 말이다. 그들은 조국 사태를 이용해서 한국 사회를 거침없이 짓밟고 다녔다. 많은 돈을 들였고 국회의원 같은 공직도 누리며 자신들의 엄청난 영향력 확대를 아낌없이 즐겼다. 조국 장관이 왜 김어준류의 반헌법적, 반민주적 초강경파들과 동일한 집단을 이루어 결과적으로 한국 사회를 어지럽혔는지 참 아무리 생각해도 의문이다. 네. 바로 지금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그가 처절한 개인적 순환을 당해 저 밑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그가 다시 올라올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었다. 자신의 순환을 객관화시키며 정신적 승리로 승화시키는 내면적 성화의 노력이었다. 네, 바로 이렇게 조국 사태를 보는 시각이 뭐 저나 심평 교수나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다 뭐 비슷할 겁니다. 조국 사태 때 그들이 저질렀던 과오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참 판단을 잘했으면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아니라 아마 조국 대통령 당선인의 신분으로 와 있을 것이다. 그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끝까지 버티다가 부귀영화를 누리는 목적에 버티는 것이죠. 버티다가 결과적으로는 집안에 그렇게 큰 우를, 집안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자체도 역사적인 불행인 것이죠. 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아마 조국 사태가 없었으면은 우리는 윤석열 아닌 다른 이름의 대통령 당선인을 매일 봤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논평을 해드렸습니다.